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프로그램 거북이입니다. 굳이 힘을 안 들이고도 운이 따르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대체적으로 운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만약 후자여도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력에 의해 얼마든지 운을 불러들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할 운을 읽는 변호사의 저자 니시나카 스토무는 50년 가까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10,000명이 넘는 의뢰인을 만나요. 의뢰인의 삶을 통해 운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운을 좋아지게 하는 법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죠. 오늘은 그렇게 깨달은 운이 좋은 삶을 사는 비결을 함께 살펴볼게요. 스토무는 운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수없이 보면서 운은 이 한 가지로 결정된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한 가지란 뭘까요? 바로 인덕입니다. 운은 인덕으로 결정된다고 해요. 인간성이 좋은 사람일수록 운이 좋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인덕이 좋으면 한편으로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운의 도움으로 성공하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인품이 좋지 않은 사람은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일시적이고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만다고 합니다. 인덕이 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은 예로부터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맹자라는 중국의 한 사상가가 있었어요. 그는 이런 말을 남겨요. 천작을 갈고 닦으면 인덕이 저절로 따라온다. 즉, 인덕을 쌓으면 부와 권력은 자연스레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맹자는 인덕을 쌓으면 운이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와 권력을 손에 넣는다고 해도 인덕이 갖춰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즉, 먼저 인덕을 갖추어야 부나 인덕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은 왜 부나 권력을 원할까요? 바로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덕을 쌓으면 충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능하다, 똑똑하다, 뛰어나다. 이런 표현은 능력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잘생겼다, 키가 크다, 스타일이 좋다 등은 외모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겠죠. 상냥하다, 기댈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정직하다, 성실하다. 이런 표현은 인간성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물론 아무리 인간성이 좋아도 이건 직접 돈벌이로 이어지지도 않고 크게 주목을 받거나 우대받지도 않아요.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 상장 기업에서 차기 사장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도 실적 유무도 아닌 인간성이라고 해요. 물론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능력, 지위 다 필요하죠.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외모를 가져도
인간성이 안 좋다면 이 사람과 사귀고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까요? 돈과 능력, 외모 모두 결국은 살아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운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성입니다. 이것이 저자가 10,000명 넘는 의뢰인의 불행과 행복을 지켜본 결론이라고 해요. 이에 관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자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한 주택 판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저자에게 상담을 왔었어요. 그리고 저자는 이와 관련 사실을 조사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사장과 직접談判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출근하자마자 곧장 사장실로 쳐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사장실로 딱 들어갔는데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보게 돼요. 그가 본 것은 사장이 벽을 향해서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벽을 쭉 살펴보니 거기엔 놀랍게도 사진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그가 들어온 것을 눈치채고는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물어보았죠. 의뢰인은 그 대답은 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이 엄청난 사진은 뭔가요? 왜 사장님은 이 사진들에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 사원들 사진이에요. 아침에 회사에 오면 꼭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대 여러분도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퇴근할 때도 인사해요. 오늘 하루도 회사를 무사히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면서요. 사장은 조금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만을 막 호소하려고 사장을 찾아갔지만 그 말을 듣고는 맥이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왔다고 해요. 하지만 사장의 말엔 반신반의했기에 비서에게도 물어봤어요. 매일 저렇게 사장님이 직원들 사진에다가 인사를 하시나요? 그러자 비서는 감탄하며 또 다른 일화를 들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장님은 모든 사원의 일을 정말로 잘 알고 계세요.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자녀는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신경 쓰고 계시죠. 그리고 사원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상담을 하세요. 얼마 전에도 사원의 가족이 교통사고가 나서 사장님이 바로 병문안 다녀오셨어요. 입원비가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면 돈을 융통해 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직접 문병을 가지 못할 땐 저희를 대신 보내기도 하세요. 사원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꼭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당부하시면서요. 사장님은 항상 사원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의뢰인의 불만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해요. 회사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재판에 호소할 것까지 했는데 그럴 마음이 싹 사라진 거죠. 사장의 인간성이 사원의 분노를 잠재운 것입니다. 만약 사장한테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서로 재판을 벌였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회사 이미지도 손상되고,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업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이처럼 경영자의 성품은 기업의 운을 틀림없이 좌우합니다. 하지만 경영자만은 아니겠죠. 어떤 직업이든 인간성은 운의 좋고 나쁨과 이어진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사회에서 서로가 조금만 따뜻해도 많은 위로가 되죠. 예전에 제 지인이 한 회사를 다니게 됐는데 그 자리가 퇴사율이 되게 높은 자리였어요. 그렇다 보니 첫날부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는 얼마나 가나 보자 하고 지켜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시선이 따뜻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제 지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만둘지 말지 엄청 고민했더랬죠. 근데 거기서도 풍기는 아우라가 차가운 그 자체로 보이는 오래된 고참이 있었어요. 처음엔 그 사람이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못 붙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이 밥도 안 먹고 너무 일에 지쳐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한마디를 했대요. 밥은 드셨어요? 꼬박꼬박 챙겨 드셔야죠.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짓인데. 뭐라도 사다 줄까요? 밥 사다 줄게요.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의 표정이 싹 풀리더래요. 그 계기로 가장 친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일은 힘들지만 회사 다니기가 훨씬 편해지고 정도 붙일 수 있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고참은 정말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며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너무나 마음이 삭막했는데 제 지인의 그런 한마디로 마음이 싹 녹아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인간성도 얼어붙게 되고 사람이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인간성을 잃진 않으셨는지 점검해 보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기로 꽁꽁 얼어붙었던 인간성을 녹여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 채널 구독자님들은 인간성은 말할 것도 없이 좋으실 것 같아요. 남겨주시는 글들이 너무 따뜻해서 행운을 몰고 다니시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불행을 바라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좋은 운은 누구나 바라는 것인데요. 저자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경험해온 바로는 운은 평소의 행동과 크게 관계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 운이 좋은 사람의 태도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운이 좋은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 하늘을 돕는다라는 공통점이 명확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일할 때는 남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힘든 일도 더 이상 하기 싫지 않게 되고 스트레스도 확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기쁘게 일하면 일의 효율도 오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니 나도 기쁘고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예전엔 책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계발서는 다 비슷하고 어렵다고 생각해서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마음공부 책은 말할 것도 없었죠. 소설책만 좋아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의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때 붙잡을 동화 쪽이 없으니까 우연히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신세계였던 거죠. 여태껏 저는 책을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엔 지금이라도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책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까지 세상에 불만만 품고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늘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요. 그때 저도 몰랐지만 다른 사람들도 많이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움이 되는 걸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였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느새 잘 풀리게 되고요.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나만의 일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해지고 이걸 누리는 것 또한 행운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남을 도와주는 쉬운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자가 깨달은 경험을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그는 한 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모임을 갖기 전에 그 장소 가까이에 있는 도로에 쓰레기를 줍는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쓰레기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쓰레기는 항상 똑같은 자리에 버려져 있을까요? 제일 먼저 누군가 한 명이 쓰레기를 버립니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 자리에는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또 버립니다. 그렇게 그 장소에 쓰레기가 늘어났던 것이죠. 만약 거리에 쓰레기를 줄이고 싶다면 누군가 빨리 쓰레기를 주우면 되겠죠.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곳은 쓰레기를 버리기 쉬운 장소가 되지만 쓰레기가 없으면 버릴 수 없는 곳이 되니까요. 실제로 뉴욕에서는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주워 거기를 청결하게 한 지역의 범죄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일을 줄이고 싶다면 그 시작이 되는 첫 번째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비결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후 그 도로에는 쓰레기가 줄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초에 그가 줍기 시작한 것은 자기를 가장 낮은 장소에 두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즉, 하자행을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자행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자행이란 덕을 닦으려고 일부러 자신을 낮은 장소에 두는 수행을 말하는데요. 원래 내가 할 필요가 없거나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몸에 익힐 수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 남들이 모두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해온 사람의 어려움을 알 수도 있겠죠. 다음으론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만한 마음이 사라져 자연스레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하자행을 하면 인격을 갈고 닦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도 쓰레기를 주우며 인격을 조금이라도 갈고 닦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죠.
그 누군가가 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해보면 어떨까요? 그는 실제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깨닫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모르는 일을 누군가가 해주었구나 하고 말이죠. 쓰레기를 줍는 것은 이제까지 그 일을 해준 사람에 대한 보답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다 주우면 도로가 깨끗해져서 마음도 말끔해집니다. 결국 쓰레기를 줍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고 나를 수행하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면 쓰레기 줍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단순히 그래, 쓰레기 줍는 게 좋다니까 함 해보자 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던 일을 누군가는 해주고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해보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알고 이 수행을 한다면 내 운이 좋아지는데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세요. 그럼 신이 당신에게 행운을 내려줄 것이라 저자는 확신하며 강조합니다. 오늘은 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니시나카 스토무 저자의 운을 읽는 변호사와 함께 했는데요. 운을 읽는 변호사에는 변호사인 저자가 만났던 수많은 사람 중 운이 좋은 사람과 나빴던 사람의 사례들을 다루며 어떤 태도를 갖고 행동해야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운 좋은 사람이 되는지 알려줍니다.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가 많아서 흥미도 있었고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잘 일깨워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내용이 따뜻한 여러분에게 운을 한가득 안겨주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